12.3 비상계엄 당시 체포대상자 명단 메모를 작성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해당 메모의 작성 경위와 내용을 두고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집중적인 질문이 이어졌죠. 그런데 애초에 이 홍장원이 쓴 메모라는 게 거짓과 조작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자, 이른바 내란 프레임과 탄핵 정국이 모두 이 메모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자, 이 홍장원 메모의 신빙성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잠시 후 전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 기일 여러가지 눈여겨볼 대목들이 많았지만 무엇보다 언론의 관심을 받았던 게 바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메모와 관련된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홍 전 차장의 메모는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런데 이게 거짓 또는 조작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것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할 듯한데요. 어제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메모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이 메모는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처음 공개된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작년 중순 언론에 의해 공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보시다시피 메모엔 체포 대상자로 꼽힌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등 주요 인물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이름 밑에 1조, 2조란 글씨를 적은 뒤에 축차 검거 후 방첩사 구금시설에 감금조사라고 써 있습니다. 검거를 요청하고 위치 추적한다는 문구도 담겼는데요. 메모는 홍 전 차장이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과 두 번째 통화를 하면서 적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홍장원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방첩사령관이 명단을 불러주는데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여유 있게 적었던 부분이 아니라 당시 구청원장 방한사 입구에 있는 공터였기 때문에 서서 제 포켓에 있던 메모지에다 막 적었었습니다. 제가 막 쓴 메모를 보고 제 보좌관이 정서로 옮겨 적은 거고 요 밑에 막 흘려 써 있는 부분은 제 그 메모에다가 당시 사령관이 저한테 얘기했던 부분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추가로 제가 그 위에 덧붙여서 이때 윤 대통령 측이 보좌관이 작성한 적 없다 이렇게 진술했다. 보좌관이 작성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라고 반박하자 홍장원은 보좌관은 3명인데 다 확인한 것이냐 이렇게 또다시 재반박을 했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수상쩍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일단 정황상 보면 방첩사령관이 명단을 불러주는데 책상에 앉아서 여유 있게 적은 게 아니라 당시 국정원장 관사 입구에 있는 공터였기 때문에 선 자세로 포켓에 있던 메모지에다가 적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다시 보좌관에게 옮겨 적어 달라고 부탁했다라는 것인데 이게 상식적으로 맞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혹시 직업상으로 비서를 두고 계시다면 통화를 하면서 급작스럽게 메모지에 적은 내용을 비서에게 다시 적어라 이런 지시를 하겠냐는 것입니다. 나도 잘 못 알아보는 글씨를 비서에게 다시 적어라 이런 지시를 한다? 자, 그렇다고 메모에 글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이건 굉장히 보안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휘갈겨 쓴 글씨를 잘 알아볼 수 있는 건 바로 나 자신인데 그걸 남한테 시킨다? 이것부터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은 그걸 옮겨 적었다는 보좌관에 대한 부분인데 윤 대통령 측이 보좌관이 작성한 적 없다고 진술했다라고 반박하자 홍장원은 보좌관은 3명인데 다 확인한 것이냐 이렇게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자, 물론 대통령 측에서 3명 보좌관을 전부 다 확인을 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홍장원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자신의 발언 번복 등으로 인해 이미 언론의 도마에 오른 상태이고 따라서 진술의 신빙성이 많이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홍장원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신의 발언이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굉장히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홍장원 본인이 선제적으로 자신의 메모를 옮겨 적었다는 보좌관을 내세워야 맞는 것입니다.
국정원 신분이라는 점,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문제로 그 보좌관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해도 비공개적인 방법으로 홍장원 자신의 메모를 옮겨 적었다는 보좌관을 내세워야 맞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에 가림막을 설치해서 이 보좌관을 증인으로 부르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홍장원은 지금 보시다시피 체포 메모를 작성한 보좌관에 대해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시는지요? 자, 따라서 지금 이 홍장원 메모와 관련해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JTBC에 태블릿 PC 같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태블릿 PC로 실컷 우려먹고 결국 박 대통령이 탄핵되자 손석희 뭐라고 했습니까? 어쩌면 태블릿 PC 따위는 필요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짓거렸지요. 즉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그게 사실이 아닐지라도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도 된다는 말이고, 자, 일단 목적 달성을 하면 그게 뭐 진실이든 아니든 조작됐든 아니든 그건 내 할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 때는 태블릿 PC, 이번엔 본인이 쓴 것도 아니고 밝힐 수 없는 보좌관이 썼다는 메모장, 어쩜 그리 똑같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앞서 설명해드린 의심 가는 부분이 사실이라면 홍장원은 왜 밝힐 수 없는 보좌관, 즉 자신의 필체가 아닌 보좌관이 옮겨 적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도 짐작하고 계시다시피 필적조회 같은 것을 대비하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좌관의 필적조회를 대비해 메모를 옮겨 적었다는 보좌관을 밝히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자, 이 홍장원 메모라는 것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조작됐다는 게 밝혀지면 그 파장은 정말 간단치 않습니다. 어제 홍장원이 저 말을 하자 카메라에 잡힌 문영배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 메모를 믿고 야단법석을 떨은 한동훈이부터 저 메모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했다고 선전선동한 민주당부터 해서 그야말로 이번 탄핵 정국이 뿌리채 요동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무엇보다 잘 알고 있을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의 경우 통화는 했지만 정확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홍장원 진술에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소위 핵심 키맨인 여인영 사령관이 홍장원의 진술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관심이 가는 대목이지만 제가 볼 때는요, 홍장원의 그간의 행태를 보면 홍장원 자신의 발언에 자신이 발목이 잡혀 스스로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